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토요일 14일 LA와 시카고 등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는 No Kings Day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각 주요 도시마다 현지 경찰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한 오는 14일은 전국에서 예정된 시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백악관으로 향하는 행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중위 소득도 높지만 몰기지나 렌트, 자동차 할부금, 휘발유와 전기 등 유틸리티 등의 매달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진열장이 쓰러져 부상당한 여성이 무려 $10,000,000가 훌쩍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타로사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지난 4월 코스트코가 매장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쳤다면서 약 $1,400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CA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올 연말 확장된 정부 보조의 만료로 인해 420만 명이나 줄어들고 BBB 법에 따라 320만 명이 추가로 감축되는 등 무려 740만 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라는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찬이 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28.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전 보고서 대비 기독교의 비율이 1.8%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기독교의 성장 속도는 고령화, 낮은 출산율,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나타나는 종교 이탈 현상으로 인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9일 제44차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정기총회가 텍사스주 달라스 뉴송교회에서 성대히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등록 인원 1,014명이 참석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가 AI 기술과 신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형 사역자 양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GMU는 오는 2025년부터 AI 융복합학과를 신설하고 이에 앞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제1차 AI 세계 선교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뉴저지,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중위 소득도 높지만 몰기지나 렌트, 자동차 할부금과 휘발유와 전기 등 유틸리티 등의 매달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손꼽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 달 생활비가 매우 비싼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주 지역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전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캘리포니아, 2위가 하와이, 3위는 뉴저지, 4위가 매사추세츠, 5위가 메릴랜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몰기지나 렌트,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전기가스,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케이블과 인터넷, 전화 등 13가지 비용을 합산해 평균 월 생활비를 산정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13가지 비용을 합한 생활비로 1년에 24,695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한 달 평균으로는 약 2,058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소득에서 26%를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데요. 1위인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달 중위 생활비로 2,712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미 전국 평균보다 39%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 하와이에서는 월 2,712달러, 3위는 뉴저지에서 월 2,505달러,
4위는 매사추세츠에서 뉴저지보다 약간 많은 2,614달러를 매달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위는 서부 워싱턴주로 한 달에 2,453달러를 내고 있고 7위는 뉴욕으로 2,412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위는 콜로라도로 2,391달러, 10위는 알래스카로 한 달 생활비는 2,276달러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는 19위로 한 달 생활비가 2,026달러로 조사됐고 조지아는 21위 1,984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리노이도 조지아와 공동 21위로 매달 생활비는 1,968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14일 토요일 LA와 시카고 등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는 노 킹스데이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각 주요 도시마다 현지 경찰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한 오는 14일은 전국에서 예정된 시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백악관으로 향하는 행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갈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시위를 주최하는 노킹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14일 노킹스는 전국적인 저항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며 6월 14일 우리는 왕자도 왕관도 왕도 없다고 외치기 위해 함께 일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800건의 시위가 계획된 가운데 시카고의 주요 시위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데일리 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인디비저블 시카고가 주도할 계획입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데스플레인, 마운트 프로스펙트, 오크파크, 알링턴 하이츠, 샴버그, 팔레타인, 에반스턴과 바틀렛, 하일랜드 파크와 엘진, 네이퍼빌, 라일 등 수십 개의 추가 시위가 계획돼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에서도 소규모 행사들이 계획돼 있는 가운데 시카고 엣지워터 지역에서는 시니어 행사가 열리고 노스웨스트 사이드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초크 더 워크 시위전 모임이 열리면서 모든 연령대를 위한 표지판 제작과 분필 그림 그리기, 지역사회 구축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시카고 비상관리통신국은 토요일 시위를 위한 도로 폐쇄와 우회, 경로 변경 또는 기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며칠 안에 정확한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진열장이 쓰러지면서 부상을 당한 여성이 1,000만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타로사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지난 4월 코스트코가 매장 상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부상을 당했다면서 약 1,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성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산타로사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쇼핑 중 무거운 주류 진열장이 갑자기 쓰러져 자신을 덮쳤고 이 사고로 머리와 외상성 뇌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보상 500만 달러, 통증과 불편함 보상 500만 달러, 향후 치료비 200만 달러, 향후 소득 상실 보상 200만 달러,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소득 손실 각 5만 달러, 가사노동 손실 1만 달러 등 총 1,400여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올 연말 확장된 정부 보조의 만료로 420만 명이나 줄어들고 BBB법에 따라 320만 명이 추가로 감축되는 등 무려 740만 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2,400만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가 전면 폐지되지 않더라도 확장 정부 보조가 올해 말에 없어지면서 내년 한 해 420만 명이나 급감한 데 이어서 BBB법 시행으로 10년간 320만 명이 추가 상실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미 의회 예상국이 우려했습니다. 첫째, ACA 오바마 케어에서 중대한 변화는 팬데믹으로 확장된 정부 보조가 올해 말로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 공화당이 매듭짓고 있는 BBB 법안이 시행되면 또 다른 320만 명이 오바마 케어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산에 따르면 합법 거주민들 가운데 피난민과 유학생 등은 오바마 케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100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자동 갱신이 폐지돼 매년 등록을 다시 해야 하므로 7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CBO는 예상했습니다.
등록 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단축하면 또다시 6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이슬람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라는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이 전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28.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전 보고서 대비 기독교의 비율이 1.8%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두 종교 모두 실제 성도수가 증가했지만 이슬람은 젊은 인구 구성과 일부 지역의 높은 출산율로 인해 기독교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퓨 리서치 센터 콜라드 해킷은 단 10년 만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슬람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독교의 성장 속도는 고령화, 낮은 출산율,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는 나타나는 종교 이탈 현상으로 인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종교를 믿지 않는 인구의 급증도 함께 주목했는데요. 무신론자, 특정 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비종교인 인구는 10년 전 16%에서 현재는 24.2%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제44차 미주 남침내외 한인교회 정기총회가 텍사스주 달라스 뉴송교회에서 성대히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등록 인원 1,014명이 참석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북미 한인교계 최대 규모의 총회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는데요. 미주 전역에서 모인 한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회 첫날 저녁 집회는 뉴송교회 담임 현지용 목사가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4절을 본문으로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인교회 정기총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미주 한인 침례교회 전체의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신학 세미나는 물론 선교 포럼과 차세대 리더십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과 지역 선교 전략 발표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가 AI 기술과 신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형 사역자 양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GMU는 오는 2025년부터 AI 융복합학과를 신설하고 이에 앞서 2025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제1차 AI 세계 선교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GMU가 새롭게 개설하고 AI 융복합학과는 신학과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구름 낀 흐린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떨어지면서 선선한 날씨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60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12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27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